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전을 찾아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에 대한 연구생활 장학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 제2연구단지 조성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추진, 도시철도 지하화 등 충청권 맞춤형 약속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R&D 예산 삭감 논란 등으로 불거진 과학계 불신 달래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전을 찾아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석사는 매달 최소 80만 원, 박사는 1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 즉 R&D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 장학금 규모를 1,300억 원 늘리고 학부생에게만 주어지던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대학원생에게도 확대합니다. 충청권 맞춤형 정책도 내놨습니다.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 CTX 사업에 대해 임기 내 조기 착수를 약속했습니다. 오는 4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착수, 2026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행정기능, 청주의 바이오 반도체 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역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경부선 호남선 철도 지하화와 제2대덕 연구단지의 신속한 조성도 언급했습니다. 경부선 신대동 옥천 구간, 호남선 오정동 가수원 구간 철도를 조속히 지하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대선 당시 공약한 제2대덕 연구단지에 대해서는 현 연구단지와 묶어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 특구로도 지정해서 세제 혜택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독일과 덴마크 순방까지 전격 연기하면서 부산에 이어 대전에서 민생 토론회를 이어간 윤 대통령의 행보가 과학계와 중원 민심 달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이 열려 파격적인 학사 제도로 지난 2020년 신설된 융합인재학부 첫 졸업생 등 박사 756명을 비롯해 3천여 명에게 학위가 수여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카이스트 초빙 석학 교수로 임용됐던 조수미 씨가 명예 박사를 받았고 총장 자문위원을 역임한 세계적인 기술기업 브로드컴 혹탄 회장이 명예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늘 학위 수여식에서는 윤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사이 한 석사 졸업생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현수막을 펼치려 하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호 구역 안에서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졸업생을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고 경찰은 해당 졸업생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들은 판로가 막혀 우수 기술력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들이 혁신 제품 지정부터 저 판로를 책임지는 제도가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과제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조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업한 지 4년 된 벤처기업. 국립재활원 개발 과제로 시작해 3년 만에 보행 재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하체만 움직이던 기존 국내외 제품들과 달리 실제 걸을 때처럼 팔과 다리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연속적인 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기능의 핵심적인 기능이었고요. 환자들이 충분한 유산소성 운동, 그리고 자기의 근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포함해 31개 제품이 조달청의 혁신 제품으로 선정됐고 이 가운데 11개 제품은 CES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조달청이 지난 2019년 시범 실시 이후 지금까지 600여 제품이 지정됐고 13개 정부 부처의 공공구매 실적도 7,900억 원으로 4년 만에 4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기술력이 우수해도 판로가 제한적인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금융 지원과 규제 철폐는 물론 공공기관이 첫 구매자가 돼 초기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겁니다. 혁신 제품들은 또 공공구매에서 수의계약 혜택을 받게 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현장 실증도 지원받게 됩니다. 범정부적으로 협업을 강화해서 현재는 저희가 지금 공공판로 이쪽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책금융이나 마케팅, 인력, 수출 등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혁신 제품 지정 기간이 3년으로 한정돼 있는 데다 시범 구매 금액이 획일적이고 제품이 향상되면 소명 절차가 까다로운 점 등은 개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서천군 지방건축위원회는 대형 화재로 불에 탄 서천 특화시장 수산물동의 주요 구조 부재가 화재로 크게 변형됐다고 판단하고 해체를 허가했습니다. 또 해체 순서를 준수할 것과 함께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김기웅 서천군수는 안전한 해체 공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체 공사는 수사기관과 보험사 등의 조사가 끝난 후 시작될 예정으로 해체 과정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물을 흙 대신 재배 틀에 심어 영양분이 섞인 애채를 공급하는 양액 재배가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 재배 결과 벼농사보다 최대 50배가량 소득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흙이 아닌 사각틀 위로 쪽파가 자라고 있습니다. 액체 비료로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양액재배 시범 농가입니다. 이 농가는 3년 전 이 농법을 도입해 농약을 거의 쓰지 않고도 생산성을 최대 4배가량 높였습니다. 일반 노지에서는 1년에 2번까지 수확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양액 재배를 할 경우 1년에 최대 8번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날씨와 토양, 병충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쪽파의 경우 노지에서 재배하면 뿌리가 상하거나 잎끝이 노랗게 변하기 쉬운데 양액 재배로 670제곱미터 기준 연간 수확량은 2,000kg에서 5,100kg으로 순수입 역시 1,1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충분히 투자할 가치는 있고 그거 대비해서 약 그 기존의 그 토경 재배할 때보다 소득은 한 3배 정도.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벼농사와 비교하면 소득은 47배나 많았습니다. 부여의 상추 재배 농가 역시 연간 3번이던 수확을 10번으로 소득은 4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올해 33억 9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양액재배 시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대 한 20농가 그리고 나아가서 30농가까지 확대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시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청년 창업농에게 양액재배 온실을 임대하고 작목별로 양액재배 연구회를 육성하는 등 기술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 공천 심사를 진행한 충남 지역 단수 공천자 4명을 발표한 가운데 현역 의원은 공주 부여 청양의 정진석, 서산 태안의 성일종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철안 갑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당진의 정용선 전 당협위원장도 단수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 홍성 예산의 홍문표 의원과 아산 갑의 이명수 의원은 명단에서 빠져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 등과 당내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고 천안 을에 출마한 정황근 전 장관도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국의 의대생들이 오는 20일 일제히 휴학계를 내기로 결의한 가운데 지역 의대생들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대와 건양대, 을지대와 단국대, 순천향대 등 지역 의대생 2천여 명은 어제 의대 대표 학생 회의에서 결의한 휴학계 제출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대생이 한꺼번에 이탈할 경우 학사 일정 등의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각 학교들은 설득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오늘 대전 성모병원의 인턴 근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에 나섰고 해당 병원 인턴 21명은 오늘 집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정오를 전후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또 대전 성모병원의 레지던트 48명은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 아래 집단 행동 돌입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산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택시와 현금 등을 강취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한 피고인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아산의 한 도로에서 7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몰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태국으로 도주했다 검거돼 그제 열린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출근길 반짝 추위가 찾아왔지만 낮부터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도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지만 한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청양군이 내년 말 충남도립 파크 골프장 완공 시점에 맞춰 부대시설 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군은 인근 22,000제곱미터 부지에 200억 원을 들여 로컬푸드 직매장과 음식점, 스크린 파크 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